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TV의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명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좀 재밌게 저희가 이제 순위 10위부터 1위까지 발표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이런 사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결혼하면 이런 사람은 이혼할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0위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지나치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뭐 남편이건 아내건 그런 경우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부인은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예.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은 뭐 하나 조금 고칠 때마다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했어요. 네. 당신이 1호점 하고 내가 2호점 할게. 음. 그러니까 남편이 싫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의존적인 여성, 의존적인 남성이랑 살게 되면은 네. 사사건건 계속 물어보고 네.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좀 많아져요. 네. 그래서 저는 네. 10위 10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9위는 뭔가요? 상황이 좋으면 한없이 잘하다가 네. 상황이 나쁘면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사람인데 왜 이런 경우가 왜 문제가 될까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가 없게 되는데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네. 부부간에도 서로 힘들 때는 네. 나를 갖다 비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비난하는 건 꼭 그래요. 네. 옛날에 내가 잘해준 게 많았잖아. 네.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억울하게 됐어요. 이제 네. 이런 사람이랑 살면. 그러나 이게 네. 9위밖에 안 된 이유도 있어요. 뭔가요? 능력이 좋아서 네. 계속 상황이 좋으면 별 문제 없고 서로 힘들어도 좀 도와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위는 뭔가요? 돈만 밝히는 사람입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 남자건 여자건 일 수 있죠.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밝히는 사람이 있죠. 네. 저는 이게 돈을 밝히면서 네. 동정심이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 돈만 밝힌다는 의미가 네. 이기적이라는 의미랑 통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진짜 있어요. 네. 여성분이 결혼할 때 네. 엄청 부잣집에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엄청 잘 살게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랬더니 남편이 돈만 밝히면서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맞아요. 네. 너무너무 억울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나를 돈만 보고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고통 호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게 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죽어다 이제 서울에 산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 은행 이자 내고요. 네. 아이 과외비 내고 나면은 네. 진짜 돈이 없어요. 네. 그러나 남편도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아내는 얘기해요. 네. 당신 뭐가 그렇게 싫으냐고. 네. 이 집도 당신이랑 내 집이고 네. 우리 애도 당신이랑 내 아이지 않냐고. 네. 그러나 거기에서 다른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아내한테는 그 집과 그 아이가 잘 되는 거로 마음의 대리보상이 전부 되는데 네. 남편한테는 그게 대리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남편의 입장에서 서러워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돈만 밝히거나 너무 의존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7위는 뭔가요? 자신만이라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자신만한 이기주의자. 저도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경우 있잖아요. 사실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어쨌든 본인은 어느 정도 희생하고 네. 가족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또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자들은 네. 꼭 전부 다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 때문에 인생 망쳤어. 너 때문에 너 탓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살면은 완전히 기억이 왜곡되어 있어서 맞아요. 내가 미쳤나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가 되죠. 그래서 원장님, 요즘에 그 이혼 판결의 추세가 뭔지 아세요? 그 예전에는 딱 이렇게 명백하게 갈랐어요. 남편 잘못, 아내 잘못인데 네. 요즘에 상당수의 판결문 보면 부부 똑같이 잘못이다, 대등하다, 책임이. 네. 이런 판결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상담할 때 저희 결론은 네. 5대5는 교통사고나 똑같아요. 그래요? 교통사고 옛날에 5대0, 5대5 했지만 네. 5대5 없잖아요. 네, 저는 저는- 보통 8대2에서 7대3에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이기적인 것도 좀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기적인 거는 네. 타고나는 것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도 네. 나보다 더 센 사람 앞에서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6위는 뭔가요? 개념이 없이 비매너인 사람, 비매너의 사람. 배려심이 없는 사람. 이것도 문제죠. 네. 네. 왜냐하게 되면은 네. 보통 네. 집에서 들어오면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힘들어도 네. 애들 챙기고 설거지 해주고 그런 네.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배려심이 많은 사람. 네. 그런데 이게 집안일이라고 하는 게 네. 결국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갖다 망가뜨리는 거는 네. 매일매일 반복되게 되는 일상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는 결국 사소한 거를 양보하느냐 양보하지 않느냐거든요. 맞는 말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순위 뭔가요? 무능하고 무능하고. 절제력이 없고 어.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봤더니 그 케네디 대통령 있잖아요. 케네디 네. 대통령의 부인이 제클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남배벽이 심했대요. 그래서 네. 막 그렇게 막 너무 많이 사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그거 고치기 힘든 건가요? 네, 왜냐하게 되면은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문구점에 갔을 때부터 드러납니다. 문구점 갔을 때 볼펜이면 샤프면 많이 사고요. 아, 예. 또 남자애들은 네. 또 어렸을 때부터 메칸더 카드 살 때부터 많이 사고. 드러납니다. 야. 자, 다음 순위는 뭔가요?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 이런 사람 너무 요즘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네. 누가 책임전가 하더라도 네. 챙겨내면 됩니다. 좀 배려심이 없더라도 네. 알았어 하고 시키면 됩니다. 네. 그러나 네. 착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는 건 이미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싸워 이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이. 맞아요. 완전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잘 보면은 이 남편이 정말 다 완벽한데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좋아하는데 함부로 막 하는 네. 거예요. 소리 지르고. 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부인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잘 봐야겠네요. 연애할 때 정말 네. 이런 사람 잘하는지. 자, 다음 순위는 뭔가요? 지나치게 집착하는 스토커. 스토커. 아, 이것도 정말 힘들죠. 네. 지나치게 집착하는 스토커는 네. 처음에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에서 끝납니다. 네. 그러나 닻을 내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때는 자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인형이론이라고 합니다. 인형이론. 인형처럼 네가 내 모습에 맞게 행동할 때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면 처벌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성적, 경제적, 대인관계 모든 거를 갖다 컨트롤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도 막 지나치게 너무 많이 전화하거나 막 집 앞에 너무 많이 찾아오고 막 핸드폰 뭐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연예인 좀 조심해야겠어요. 조심해야 되겠지요. 네. 그러나 또 집착하면서 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면은 땡땡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위는 뭔가요?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네, 왜냐하면은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예. 뇌가 바뀌지 않는 한 예.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독자와 결혼할 때는 진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야 된다고 안 하는 게 생각합니다. 낫겠죠. 그래서 연애할 때는 제가 이런 팁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은 모르잖아요. 네. 같이 술을 많이 마셔보고, 네.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도 거기 카지노에 가보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쇼핑 같은 것도 같이 해보고, 그러니까 네.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뭔가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아, 이건 절대 안 되죠. 근데 결혼 전에는 사실 제가 이혼 상담하고 있다 보면 남편이 이렇게 폭력적인 습을 대부분 몰라요. 왜 연애할 때 때리는 남편은 없잖아요. 여자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막말 같은 경우를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물건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차에서 싸우면 막 차를 막 두들긴다든지 이런 것도 폭력성의 성향의 전조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서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네. 전의 여자친구, 전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입니다. 아,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예. 네? 혹은 그러면은 조금 네.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결혼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남성의 전처가 찾아왔습니다. 네. 당신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 이 남자 당신이 생각하는 남자가 아니야. 네. 그래서 이 여성이 생각했답니다. 아니야. 이거 자기 옛날에 결혼했던 남자 내가 뺏어간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다고. 억하심제 이런 거다. 결혼했더니 역시 똑같죠. 그렇습니다. 아, 사람이 결국 안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미리 잘 보는 게 좋겠네요. 이 사람의 네. 습관을요. 반대로 이런 사람을 꼭 만나라. 이런 네. 사람 만나면 잘 살 수 있다. 그럼 네. 10위부터 1위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0위를 발표해 주시겠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의욕적인 사람입니다. 아, 예. 자신감 넘치고 의욕적인 사람. 아, 이런 사람은 뭐 친구로서도 좋고 옆에 있어도 좋죠. 네, 그러나 이게 윗순위를 못 가고 10위가 된 이유는 있습니다. 아, 뭔가요? 첫째, 자신감이 넘치고 의욕적이라 그래서 꼭 성공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신감이 넘치고 의욕적이면은 옆에서 보기에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위에 머물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걸 자신감을 좀 배우자나 연인이 잘 임자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겠네요. 네. 결혼도 잘 되고요. 네, 자, 그럼 9위는 뭔가요? 매너 좋고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아, 신사적인 사람.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네, 남자들은요. 또 이게 집에서도 이어진다 그러면 매너적으로 좋고 신사적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싸움이 나거나 다툼이 나거나 갈등이 있을 때도 어느 네. 정도 선을 지켜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반대로 매너 좋고 신사 좋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항상 유리한 건 아, 아닙니다. 왜요? 왜냐면 저는 매너 좋고 신사 좋게 헤어진 다음에 매너 좋고 신사 좋게 휴대폰을 끄는 사람이 아, 예. 아니, 근데요. 이 매너 좋고 신사적인 사람은 이제 저는 좋게 보는데, 이혼할 때도 좋은 게요, 완전히. 네. 정말로 비매너적인 이혼이 있어요.
너무 치사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본인은 진짜 수천만 원씩 막 수억 원, 수십억 있는데 네. 아내한테 하나도 안 주려고 하고 심지어 양육비도 안 주려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 부부가 이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 매너 좋게 다 주고 자녀 양육비 같은 것도 풍족하게 주고 그런 사람은 내가 정말 신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신사적이 되게 된 데는 네. 두 가지쯤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매너 좋고 신사적인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이 네, 체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막상 이혼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예. 진짜 이혼하고 싶으시고 이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내일 이혼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게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년이 지날수록 점점 바뀌게 될 겁니다. 돈 아까운 생각이 들고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매너 좋고 신사 좋은 사람들은 이혼을 결국 빨리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너 좋고 신사적이 됩니다. 좀 매너 있고 신사적으로 네. 이혼하신 분들을 보면은요, 재혼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8위는 뭔가요? 애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 애정 표현 잘하면 좋은 거죠. 이것도 연인이건 뭐 부부건요. 네, 애정 표현. 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주면 우리 사랑한 줄 모릅니다. 모르죠. 그래서 저는 부부 상담 오게 되면은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요. 손잡고. 그래요? 자, 절 따라하세요. 사랑해. 따라합니다. 아. 그러면 아내가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7위는 뭡니까? 약자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 이거 사람입니다. 너무 좋죠. 네. 지난 시간에 반대로 약자에게 너무 막 하는 사람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약자에게 네. 따뜻한 사람은 결국에는 배우자한테도 잘할 것 같아요. 배우자한테도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약자에게 따뜻한 사람이 굉장히 세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약자를 무시할 때 네. 나를 갖다 나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자식의 강자인 아내랑 헤어져서 내가 우리 약자인 아이를 지킬 수 있으면 헤어지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말 많아요. 아이 때문에 이혼한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폭력적이면 아이를 지키려고 이혼한다. 아니면 남편이 생활비 안 주려면은 아이한테 대한 양육비 주려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받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이게 자녀에는 이런 경우는 없는데 네. 결국은 시댁 식구나 시부모를 놓고 이게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머님이 너무너무 아파서 약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약자한테 잘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따뜻하게 잘해주고 싶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아내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럴 때 이 사람은 또 더 약자의 시부모 편에 들어서 가까운 아내 입장이 힘들어지는 수가 있어서 이거는 치료에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약자에게 따뜻한 사람은 좀 기본적인 마음이 좀 착한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요. 그럼 6위는 뭡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한 사람입니다. 친절한 사람 좋은 거죠. 네.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네. 우리는 보통 회사에서는 막 싸늘한데 네. 집에 가면 너무 따뜻한 가장인 경우에요. 네. 영화에만 있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럼 물론 본것 같아요. 네. 반대 경우 많은데. 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누구를 대하는 거랑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누구를 대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친절한 사람은 나한테도 친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5위는 뭔가요? 경제관념이 있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 일단 유능의 능력이 중요한 거 아무래도 결혼 생활에 특히 중요하죠. 네,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은 네. 어느 정도 돈만 벌어오면 중간은 갑니다. 중간은 아니고 5위네요. 맞습니다. 4위는 뭔가요? 4위,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결국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성실하고 네.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점에 네. 있어서 네. 저는 4위에 놨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혼 안 하고 정말 굉장히 해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네. 진짜 사정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돼서 네. 나는 이혼해야 될 때 이혼을 안 해줘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결같이 안 해주는 것도 문제가 됐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3위는 뭔가요? 배려심이 강하고 타인에게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도 공감이 트렌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래 순서에서도 뭐 주변한테 친절한다, 네. 매너 좋고 신사적이다, 약자에게 따뜻하다보다 이게 높은 순위를 더한 경우는 네. 타인에게 공감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남을 갖다 배려하면서도 그렇죠. 발의 옆에 있는 나의 마음에 공감해 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 꼭 잡기 바라고요. 자, 2위, 대망 2위는 뭔가요? 성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 이것도 정말 부부 생활에 중요한 거죠, 성실성. 근데 이게 경제관념이 있는 유능한 사람보다 윗순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경제관념이 있고 유능해도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인 사람은 망할 확률이 없고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는 거고 자기 일에 성실하다가 보면 시간이 없어서 바람을 피우거나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딴짓을 할 시간도 없고. 결혼 생활도 굉장히 충실하죠, 네. 사람들은. 자, 대망 1위는 무엇인가요?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다정한 사람이
2가 됐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결국은 우리가 인간과 살아가는 이유는 네.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인 거고요. 네.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사람이 주는 위로와 네. 그거는 그 어떤 거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원장님도 참 다정다감하고 다정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연인이 다정다감하고 자상하다 꼭 잡으세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